남편이 전역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캡틴 김성우님. 저는 군인 남편을 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이 군인이어서 군 관련 유튜브에 관심이 가고 특히나 군인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시는 분이어서 공감하면서 유튜브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나름 탄탄한 군생활로 군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부쩍 전역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군생활을 하면서 현타가 너무 많이 오고 노력하는 것에 대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전역을 하는 듯 합니다. 전역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전역하면 바로 취업은 가능할지, 그리고 20살부터 지금까지 군에만 있던 사람이 과연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전역하게 되면 집도 구해야 돼서 전역이 두렵기만 합니다. 전역을 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런 사연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이 사연을 좀 보면은 이제 어떤 걸 좀 알 수 있느냐. 자, 군인 남편을 둔 30대 여성이다. 30대 여성이라는 뜻은 이제 물론 연상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도 30대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육사는 5년차 전역이 아니면 10년의 군생활을 채워야 돼요. 그럼 5년차 전역을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임관하자마자 장기복무자예요. 그래서 임관하고 만 5년이 됐을 때 전역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전역을 지원하더라도 전역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군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제 걸리는 상황인데, 지금 계급은 제가 대충 봤을 때 대위나 소령, 근데 아마도 대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30대 초반이면 대위일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가장 현타가 많이 오는 것이 바로 이 대위 때 좀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그때 임무 수행이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 진급하기 직전이라서 대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소령 진급을 하잖아요. 그 소령 때부터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으면은 조금 정책부서에서 근무한다거나 육군본부에서 근무한다거나 하면서 조금 러프한 군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전방에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타가 오는 시기가 가장 많이 오는 게 7년차에서 10년차 사이, 진급하기 전. 진급 스트레스는 있고 설마 육사에서 떨어지겠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육사에서 진급 안 된 인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육사가 다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에이 설마 내가 안 되겠어라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나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진급할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소령 월급을 맛보면 전역을 못합니다. 소령 월급이 나름 짭짤하거든요. 소령 월급 받으면은 괜찮은데? 라는 살짝 전역 생각이 수그러듭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었으면은 취업시장에서 조금 퇴물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역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할지 고민된다. 집도 새로 구해야 되고, 당장 나가면 지금 우리가 돈 모아놓긴 했는데 결혼한다고 돈 썼지, 결혼하면 또 차 사야 되지 돈 썼지, 모아놓은 돈 한 4, 5천만 원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나가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하려면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 쪽에 뭐 집 구한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면은 빌라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시려면 한 현금으로 한 1억은 들고 있어야 전세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괜찮은 데로 가면. 근데 이제 그렇게 집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30대면 솔직히 얼마나 모았겠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 하더라도 1억도 못 모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구하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군인들은 그래도 좋은 집은 아니지만 신청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은 구해주는데, 이게 전역을 해서 집을 구하려다 보면은 전세도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막 스트레스가 이제 오죠. 이것 때문에도 전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집 구하는 것 때문에. 육군사관학교의 일단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육군사관학교는 4년의 생도생활을 하죠. 20대의 시작을 군대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관해서 최소 군생활을 5년 혹은 10년을 해야 됩니다. 군생활을 5년 한 친구들은 축복받은 친구들이고 지금은 최소한 군생활을 10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역을 하면은 34살이에요. 전역할 때는 심지어 소령진이어서 소령을 달아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딱 채운 10년을 전역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별로 없다. 왜? 지금 육사를 간다는 것은 진짜 내 인생에, 그러니까 35살이면은 내 인생의 절반을 군대와 함께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사는 내 인생이 군대인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때 당시 육군사관학교라는 곳은 학교에서 팜플렛을 걸었어요. 육군사관학교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메이저 학교도 당연히 걸지만 거기 같이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육군사관학교는 상당히 명문대학교, 지금도 명문대학교지만 10년 전만 하면 정말로 엘리트들만 가고, 육군사관학교는 학교에 한 명,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정말 좋은 학교.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졌죠. 당시에 나랑 공부했던, 나보다 공부 좀 못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복지도 좋고 페이도 좋고 인정도 받고 자택근무도 하고 워라밸도 즐기고 사람도 만나고 막 서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막 그런 식으로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막 외제차도 타고 인스타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아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도 참 잘 살았고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 나도 그때 그냥 일반 학교 갈걸. 아 나도 그냥 일반 학교 가서 빨리 전역하고 딴 거 할걸. 아 그냥 그때 고대 합격했는데 고대 간 다음에 학군단 빨리 갔다 단기로 하고 딴 거 할걸 라는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같이 고생을 하니까 와이프도 고생하고 와이프도 원래 직장이 있었는데 또 부부라는 게 같이 행복하고 같이 살려고 결혼했는데 따로 살면 또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요즘은 주말 부부 많이 한대요. 거기다가 만약에 애가 생겼어. 그러면 애기가 보고 싶어.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뭐 부모의 사랑이 필요해. 그래. 지금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키워야 되니까 같이 살자. 와이프 남편 따라왔어. 근데 또 그 남편 따라오는 게 삶이 넉넉지도 않고 와이프도 일도 못하고 와이프는 뭐 취업도 못하고 자기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괜히 육군사관학교 왔구나. 육사 괜히 왔다. 라는 생각에 이제 슬슬 이제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봉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장교들은 부사관들은 봉급이 사실 많이 적죠. 근데 장교들 봉급은 소령급만 돼도 부족하지 않고 대위들도 부족하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봉급이 적진 않은데 내가 그만큼 투자하는 시간을 계산해 봤냐 이거야. 너무 부대에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고 거기다 훈련 나가면 퇴근도 못 하는데 이게 여럿저럿 다 따지고 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회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악으로 깡으로 내가 막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서 부대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야근을 못하게 하기도 한대요. 근데 야근을 못하게 하는 건 좋아. 야근을 안 하는데 대신에 주말에 가야 돼. 야, 오늘 워라벨 데이 패밀리 데이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퇴근해. 야근하지 마. 퇴근을 시켜. 또 퇴근을 안 했는데 근데 내가 가지고 와야 되는 업무량은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는 업무 시간에 막 미친 듯이 하긴 해.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말에도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휴일에도 쓱 나와서 하고 나한테 야근하지 말라고 강요는 합니다. 근데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는 야근을 안 하면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고 너 왜 야근하냐? 야근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거 뭐 확인할 거 있어서 온 겁니다. 아니면 새벽에 출근해. 너 왜 새벽에 출근했냐? 아침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잠도 안 와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그 선의의 거짓말이죠. 상급자들 기분 안 나쁘게. 일찍 출근하는 것도 선의의 거짓말. 주말에 출근하는 것도 그냥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나한테 일을 시키고 일에 대한 초과 근무를 주면 좋은데 아니 초과 근무는 허락 안 해주고 초과 근무는 하지 말라 그러고 근데 일은 초과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초과 근무를 찍으면 너 왜 야근했어? 너 왜 초과 근무했어? 하는데 아니 18 그러면은 일을 주지 말던가 아니면 야근을 안 하게끔 일을 줄여주던가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와이프들이 이제 현타가 옵니다. 남편 믿고 이제 군대 왔어요. 뭐 군대 숙소 좋아졌네 뭐 했나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아직도 2인 1실 3인 1실이 넘치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아파트 받으려면 6개월 이상 대기하는 군 간부들도 많고요. 그래서 전세를 얻어서 살거나 월세를 얻어서 사는 군인들도 꽤나 많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들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우리 와이프도 뭐 공용 화장실 쓰는 관사에서 같이 살았네. 독신자 수 대기했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 나 때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정말로 아직도 열악한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들이 같이 이제 왔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악으로 깡으로 사랑으로 같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구하거나 이제 월세를 구하죠. 그 다행히도 이제 요번에 주택수당이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숙소에 대한 현타. 자꾸 사회에서는 새 아파트들 등장하고 유튜브에서 캡틴 김상호가 자기 아파트 산다고 자랑하고 막 여기저기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자랑을 막 하는데 이제 와이프들이 남편 따라서 시골 왔다가 집도 꾸지고 시골이야. 문 열었더니 논밭만 있고 애 병원 가려고 하면 30분 40분 차 타가지고 가야 돼. 남편이 차 끌고 나가면 버스 타고 못 가. 그러니까 이제 숙소에 대한 현타와 시골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제 와이프들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보 우리 따로 살까? 여보 우리 주말 부부 할까라는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워라벨은 퇴근하고 이제 즐기는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 워라벨이 퇴근을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퇴근을 하고 그 주변에 내가 배울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무언가 있어야 돼. 근데 퇴근은 빨리 했어? 할 게 없어. 나는 괜찮은데 우리 와이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현타가 오기 시작하고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나 때는 말이야 옛날 군인들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거든요.
물론 그 옛날 우리 장군님들의 시절에 비하면 우리 군은 엄청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근데 사회에 있는 친구들의 수준과 지금 우리 군대의 수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를 몰라요. 우리 군에서 가장 고통받는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중령도 포함되어 있긴 한데 중령은 그나마 낫지. 고통받는 계급이 이제 중사 진도 포함입니다. 이제 장기가 되거나 장기가 해야 되는 우리 부사관들 그리고 우리 상사. 왜냐면은 이분들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중사는 장기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상사는 전역하기가 애매해.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전역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지. 근데 이제 중사 정도면은 안타깝지만 부사관 분들이 대부분 대졸이 아니니까 전역하고 뭐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전역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전역을 두려워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리고 장교들은 대위들은 소령 진급을 해야 돼요. 소령 진급을 해야 연금도 받고 뭘 할 텐데 그리고 연관장교가 돼야 부대의 넘버 2가 되는 과장을 한번 해본다거나 월급이 많이 뛰니까 그 대위들은 이제 진짜 죽어라 깡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령은 진짜 애매합니다. 소령은 중령 진급 안 되면 큰일 나요. 나이가 많으니까. 야 이거는 끝났다. 난 내 인생 이제 갈아 넣는다.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추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악으로 깡으로 갈아 넣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뭡니까? 사회는 지옥이야 인마. 전역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 전역을 좀 고민하거나 전역을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괜히 선배들이 와서 야야야 사회는 더 힘들어. 군대가 힘들 것 같지? 너 사회 나가봐라. 군대 되게 좋다. 사회 나가면은 훨씬 힘들다. 사회 나가면 전쟁이다. 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듯이 너 나가면은 큰일 나. 나가면은 뭐 사회는 지옥이야. 라는 식으로 막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고민을 막 해요. 아 전역하면 큰일 나는구나. 야 나가면 막 큰일 나. 나가서 뭐 하려고 너.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 상급자 여러분들도 전역을 안 해봤어요. 우리 상급자 여러분들도 전역을 안 해봤다고. 자기들도 전역을 안 해봤는데 왜 어떻게 지옥인 걸 아는 거야. 당신네들 전역 안 해봤는데 나보고 왜 지옥이라고 하는 거야. 웃기잖아. 장군님들도 전역 안 해봤잖아. 인생 살면서 직업이 군인 말고는 해본 게 없는데 군인 말고는 해본 게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역하면은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한테 전역하면 지옥이냐고 얘기하는 거야. 응?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전역한다고 하면 일 열심히 안 할까봐 혹은 물론 걱정돼서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기도 전역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나도 전역하라 그러면 겁나는데 너한테 공유하는 거야. 두려움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가져가고 피드백이 빨라요. 내가 지금 뭔가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는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과를 만들면 이 피드백이 진급할 때 나와요. 근데 그 진급이라는 것이 5년 4년 10년을 내가 쌓아야 진급할 때 다 들어가요. 근데 사회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쌓아도 그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리고 무너지면은 무너진 것만 수정하면 돼요. 근데 군대는 무너지면 끝이에요. 정말 이 공든탑이고 정말 위태위태한 이 탑을 쌓아야 돼. 그걸 10년 동안 쌓았는데 그게 무너질 수도 있고 안 무너질 수도 있어. 지금 군대라는 곳은 매우 이기기 힘든 돈을 따기 어려운 제로섬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군대에서 하는 만큼의 노력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과하는 게 있는데 전역하면 군대보다 편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돼요. 죄송한데. 군대에서 지금 하시는 시간 그 시간과 노력을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면은 성공을 안 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안 나왔다면 방법이 잘못된 거고 혹은 완전히 아이템이 잘못된 거고 내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으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왜? 집도 이 정도면 해결됐고 봉급도 이 정도면 오케이. 그래 뭐 고생하지만 그래도 뭐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공직을 또 꿈꿔요. 왜냐 이게 남의 돈 받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또 군무원 또 공무원 공직을 또 꿈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근데 공직은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군대 말고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가든 군무원을 가든 어딜 가도 이 공직 기관은 다 똑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돈 더 안 받고 맥스가 정해져 있고 열심히 일해도 진급 안 되고 열심히 일해도 상급자한테 잘 보이는 사람 혹은 백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요. 원래 공직사회는 원래 공산주의 같은 곳이에요. 군대 전역하시면은 충분히 기회는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시면은 다 돼요. 왜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요. 다 돼요. 노력한 만큼 내가 공들인 만큼 검색하고 시간 쓰고 사람 만나고 돈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회는 있어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내가 죽기 살기로 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봐요. 무조건 된다고 봐요. 근데 정말 죽을 듯이 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 결국 안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뒤집어 까보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반성이 빠르고 내가 뭘 안 했는지 자기 반성이 빠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 반성이 빠르지 않고 왜 안 되지? 난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역하지 마세요. 전역하는 그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안 됐지?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 뭐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 하시는 분들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버티세요. 그냥. 근데 그런 분들 진급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뭐 직업 보도 교육이라는 그 직보반 교육도 주잖아요. 그 기간을 주면서 여러분 취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 미친 듯이 알아봐야지. 그때 미친 듯이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거려야죠. 그걸 하지 않으면 나오면 안 되죠. 사회는 지옥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놀이터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옥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는 만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여기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재밌잖아.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또 열심히 하고 또 하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에요.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본인 자신감도 있고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할까? 해볼까? 하고 싶어? 그딴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바꾸셔서 계속 제대로 가셔야 돼요. 결론. 남편이 전역한다고 얘기한다면 와이프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세요. 거기다가 가스라이팅 하듯이 여보 전역하면 뭐 할 건데? 스펙은 있어? 근데 무슨 전역을 해? 여보 전역하면 우리 집은? 남편한테 본인 책임을 다 떠넘기고 무슨 와이프가 자기 딸도 아니고 와이프는 오히려 여보 그럼 내가 할게. 전역해. 같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가스라이팅 하듯이 당신 전역하면 뭐 할 건데?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이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와이프한테 여보 나 힘들어 어떡하지? 여보 나 당신 믿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어차피 전역 안 할 건데 그냥 와이프한테 해보고 싶은 말을 한 것뿐이야. 근데 와이프가 거기다 대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당신 전역하고 뭐 할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다 대고 가스라이팅 하듯이 할 필요가 없다. 와이프한테 그냥 듣고 싶어서 우리 와이프한테 응원받고 싶어서 그러면 저렇게만 얘기해주면 돼요. 저렇게만 얘기해줘도 남편은 충분히 힘을 얻고 응원을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Mission complete.